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아직 안 났어요. 저번 주에 걸렸는데, 심한 감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낫지 않네요. 아직도 목에서 가래가 끓고, 그렇습니다. 네. 몸살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몸살도 없고, 이렇게 열이 나고 이런 건 없는데, 감기 증세가 좀 있어갖고요. 네. 오늘은 안전이랑 건강에 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순서를.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되게 위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은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그런 사실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란지 확률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그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서 좀 이렇게, 중범죄든 강범죄든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여행을 가는데, 그런 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건 책임이 없는 거죠. 거기서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범죄가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가는 여행객 입장에서는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 사정이니까. 근데 그 대신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알 필요는 있다. 가기 전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이제 안전, 그냥 이렇게 사고라든지 그런 거랑 이제 건강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요하지 않는 이렇게 제가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 세 개를 제가 범죄의 종류를 세 개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 쪽으로 진행할까 하고 있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률이 낮다. 그게 얼마나 중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제가 세 개로 나누는데 범죄를 제일 처음이 이제 성범죄, 성에 연루된 범죄. 두 번째가 이제 중범죄, 그러니까 중범죄라고 하는 게 신체적 어떤 신체적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신체적 해가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거를 중범죄라고 제가 구분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프로퍼티 크라임이에요. 영어로 영어가 더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범죄인데 이제 그냥 경범죄가 아니라 프로퍼티 크라임이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어떤 소유물이든지 돈에 관련된 그런 범죄를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성범죄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러니까 여자가 피해자,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모든 어떤 사회학이라든지 범죄학이라든지 얘기를 할 때 이제 성범죄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여성이 피해자인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고 이거를 중요하지 않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하면은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행 가서. 근데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약간 그 한국 여성,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그런 어떤 그 신경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고 그러고 독립이 된다. 어떤 그 보호, 소위 말해서 남자라든지 어떤 보호 아래에서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면을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를 하는 어떤 이 어떤 뭐라 해야 죄책이라든지 공포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하나 제가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게 대학생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한 게요. 이제 제 세대부터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연 씨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지만 제가 386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386, 뭐 486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40대 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50대 쪽으로 가죠. 제가 지금 뭐 우리 나이로 41세니까 그 위의 세대들은 80년대, 소위 80년대를 대학생을 보냈어요. 80년대 대학 생활을 보냈고요. 여행 자유화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후 대사야 여행 자유화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80년대 분위기라고 하는 게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어떤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이런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즐기고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경험을 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때 뭐 운동, 뭐 이렇게 사회적 문제, 정치적인 문제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데모도 하고 반정부 시위도 하고 그런 어떤 좀 참혹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불행한 세대라고 말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제 민주화가 더 가속화돼서 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젊음을 좀 즐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즐긴다라고 해놓고 나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좀 만끽을 하지 못했다라고. 자유도 많이 없었고요. 이제 쟤는 이제 9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세대거든요. 제가 90학번이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이제 어학연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온 것까지 다 하면은 이제 99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90년대에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90년대가 이제 현재 이제 대학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게 시작된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대 어학연수라는 게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외에 나간다. 연수든지 간에 여행이든지 간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세대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어떤 경험을 예전에 했었냐면은 이게 단발적인 어떤 제가 단발적인 일인지 아니면 그런 게 그 당시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온 어떤 그런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현상이. 근데 조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90년대 중반 정도에 여자분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행을 가기로 됐었던 것 같아요. 여행인지 뭐 이렇게 배낭여행인지. 근데 여대 다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주위에 여자애들이 뭐 이렇게 뭐 속옷을 뭐 사주고 뭐 어쩌고 하길래,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학생들 입에서 그런 거 연루되지 말라고 이렇게 솔직히 거기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걱정을 하더라도 왜 그런 거를 걱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우리나라 여성의 어떤 심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주입이 됐냐면 이제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그래서 이제 뭔가 여성이 독립이 되고 자기가 자립이 되고 활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 말해서 좀 그런 쪽에 좀 관리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입을 시키는데 부모들이.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면은 뭐 그다음 뭐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되고 직장 뭐 지장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늦게 들어다니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딸들에게 가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생각이 좀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한 걱정이라고 하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걱정이고요. 통계라든지 범죄 통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성범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면식범이거든요. 다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98% 제가 알기로는 다 면식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클 선배라든지, 이렇게 옆집 아저씨라든지, 무슨 사촌 오빠라든지, 좀 먼 친척 아저씨라든지, 가게, 자꾸 가던 문방구 가게 주인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소위 말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갑자기 이렇게 그런 건 안 일어나거든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계속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만나고 한 번 헤어지는 계속 그런 만나드려도요. 사람들 주위인 다 그런 관계인데 그런 확률이 생기겠어요? 그게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이상한 한국 여성들이 그런 어떤 좀 편집적인 그런 파라노이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떨쳐야지 이제 여성도 여자도 모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괜한 그런 나쁘게 주입된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어떤 확률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중범죄 이거는 확률이 낮은데요.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이제 더 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 곳은 피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무장한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약탈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거를 이제 딱 들으면은 그런 데를 가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중범죄 이런 거는 미리 피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고요. 미리 피하는 방법은 계속 뉴스를 봐야 돼요. 뉴스를 계속 보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 지금 튀니지아, 이집트 갑자기 꽝꽝 일어났잖아요. 꽝꽝이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조용하던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여행 리스트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 나라는 못 가게 되는 거니까. 또 약간 체크를 더 하다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그렇지 좀 이렇게 과장된 면이 있다. 어떤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걸 또 접하고 또 배낭여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의외로 좀 갈만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피하는 방법인데 이제 피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피하는 방법이랑 시간적으로 피하는 방법. 지역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이제 장소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 국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국가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국가를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안 갈 수 있어요. 크게는 어떤 한 나라라도 그 지역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 지역을 안 가는 거죠. 그것도 더 작게 잡아서 어떤 도시에 갔어요. 뉴욕에 갔어요. 사우스 브롱크스, 뉴욕시에 갔어요. 뉴욕시티에. 사우스 브롱크스는 안 좋대더라. 그럼 사우스 브롱크스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피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간적으로 피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튀니지아, 이집트 같은 경우거든요. 조용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꽝 터지면 못 가는 거죠. 그것도 이게 또 수습이 돼가지고 싹 가라앉으면 갈 수 있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피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썼어요. 스리랑카를 제가 여행을 자전거로 일주일 했거든요. 섬을 스리랑카를 일주일 했는데 스리랑카가 거의 30년 동안을 내전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인도계 타밀린이랑 이제 스리랑카 이제 원래 살던 사람들이랑 이제 계속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고요. 저 2004년 2월에 갔었는데요. 그때 휴전 기간이었거든요. 휴전 기간.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전쟁이 한창 있었고, 그 후에도 전쟁이 계속됐고요. 2004년에 제가 갈 수 있었고, 그 당시 휴전 상황이라서. 그 이후 다시 내전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끝났어요. 2009년 작년,
여름인가에 끊었어요. 스리랑카 정부군이 이제 그 반군이 점령돼 있었던 곳을 이제 다 점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반군의 두목을 사살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시간적으로 잘 피한 거죠. 그 사이에, 막간의 시간에 이제 휴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갔고요. 자기 조금 늦었었으면 또 못 갔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꽝 터졌다가 없어졌다, 꽝 터졌다 없어졌다. 이러니까 이게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위험한 지역에 이제 걸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건은 없고요. 보통 여행객이 그런데 열리됐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성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사람 그 김선일 씨 말고, 김선일 씨가 그때 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일본 사람이 또 잡혀서 죽었는데, 김선일 씨는 일 때문에 이렇게 갔었지만 이 일본 사람은 여행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조금 뭐 돌아가신 분에게 좀 그렇지만은 조금 좀 답답했어요. 이렇게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런 식, 뭐 목숨을 건 이런 게 저는 새로운 경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잘못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필요 없고요. 그 위험한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높아요, 그 확률이. 그게 뭐냐, 이제 프로퍼티 크라임인데, 경범죄인데, 이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이라니 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품, 예를 들어서 이 배낭이라든지, 배낭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니카라든지 그런 거를 훔쳐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세 번째,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감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여행객이 조금 이렇게, 조금 경험이 없는 여행객이라든지, 그러니까 여행객이면 다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경험이 없는 여행객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가정을 해요. 모든 게 한국 같을 것이다. 사람 사는 곳은. 그러니까 그 한국의 기준으로 물살을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시고요. 나라 틀립니다. 아주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왜 훔쳐갈까? 훔쳐갑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발 같은 거 훔쳐갈 수 있어요. 냄새나는 신발조차도 훔쳐갈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훔쳐가지는 않잖아요. 버려도 안 가져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것을 훔쳐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예상외고, 어떤 사람이 훔쳐가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냐, 이것도 기상천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항에 달려있는 국제공항이에요. 마닐라 국제공항에 달려있는 환전소에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환율로 이렇게 한국 돈을 계산을 하면은 좀 많은 돈이 나오잖아요. 필리핀 돈이. 적게 주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지폐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처럼 딱 이렇게 돈다발 같은 거 받으면은 이게 그러려니 속이겠느니, 나보다 그 돈 주는 그 직원이 이렇게 잘 알겠지라고 해요. 돈다발 그냥 짚고 지갑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돈다발 딱 해서 보니까 굉장히 없어서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을 안 줬더니 이게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직원이 하루 종일 그것도 1년 내내 그것을 하는데 왜 그게 틀리겠어요? 그 계산하는 게. 그럼 뭐냐면은 여행객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전표에는 찍히고 여행객 그냥 따놔버리면 남은 돈은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공항에 달린 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라든지 가난한 나라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상천외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상황, 그리고 도저히 그렇지 않을 라고 하는 사람들 훔쳐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호텔에서 그 청소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뭐 잠깐 아침 먹으러 간다고 이제 호텔 딱 비었어요. 그건 아침에 이제 룸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클리닝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한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친한 척해서 다가왔다가 뭐 어느새 이렇게 훔쳐간다든지 뭐 잠깐 무겁지 잠깐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보면은 이렇게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잠깐 놔뒀는데 뭐 고개를 돌리고 싹 하는 사이에 싹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고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 가방 속에 그 디지털 캠코더를 제가 지금 넣었었는데 그거를 JFK에서 그때 브라질에서 한국 돌아올 때 이제 뉴욕 JFK에서 환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환승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왜 그때 어차피 그 디카가 없어졌어요. 그 가방 속에서. 근데 일단 그 가방을 체크인하고 그냥 환승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내리면 이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제 환승할 경우에는 한번 짐이 내려진다라요. 내려지고 다시 그게 다른 이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훔쳐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또 훔쳐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죠. 또 이제 공항 직원이 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돈 훔쳐갔다. 지갑 훔쳐갔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크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고요. 이게 조금 심각해지면 그냥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두 달 정도 여행을 했는데 1년을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몽땅 잃었다. 그러면은 그냥 여행 계획을 다 포기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지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뭐 패스포트 이런 거 훔쳐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걸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중대한 어떤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10번, 100번 얘기를 해도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뭐 이렇게 딸랑딸랑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거 하지 말고 배나 하나 뭐 이렇게 거기에 다 놓고 그리고 몸에 탁 붙게끔 이렇게 해야지 뭐 핸드백 여기 들고 뭐 이렇게 손가방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거는 많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이 프로퍼티 크라임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라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나라를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리듬을 알아요, 대강. 그러면은 이제 자기 프로텍션이 되는데요. 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세계주기 때문에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아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감을 좀 못 잡아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 같다, 후진국에서 선진국 같다. 이런 나라에서 범죄가 많은 나라에서 범죄 없는 나라 같다, 없는 나라에서 있는 나라 같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이제 긴장이 늦춰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아픕니다. 아파요. 저도 많이 아파봤어요. 여행 와서. 스리랑카 갔을 때 열병이 아니라 감기 몸살 걸려갖고요. 이틀 계속 누워 있었고요. 호텔방에서. 중국 윈난 갔을 때도 배가 아파서 누워 있었고요. 인디아 갔을 때는 이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약을 잘못해서 죽을 뻔했고요. 계속 있어요. 그 몸이 아픈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여행 갔다고 해서 몸이 안 아프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1년에 대강 이렇게 평균해서 해보면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감기 몸살 걸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1년 여행 간다 그럼 2~3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여행 갔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더 걸리고 안 걸리는 거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겠어요. 3번 걸리는 사람이 여행 가서 조금 4번 정도 걸릴 수 있고, 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또 여행 가서 좀 긴장해서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번 걸릴 사람 2번 걸릴 수 있어요. 어쨌든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이 한국에서 살 때 1년 평균 해가지고 몇 번 정도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감기 같은 거 조금 진통제 먹고 누워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감기는.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호텔에서 그냥 누워서, 그러고 타이레놀이든지 아스피린은 파니까 굳이 병원에 안 가도요. 그걸 마시고 2, 3일 정도 누워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감기 몸살. 그런 거 걸려도요, 이제 해외여행 가서 혼자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간호라든지 어떻게 위로의 말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호텔방에서 혼자 2, 3일을 끙끙 앓아서 누워있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이고요. 굉장히 외로워지고 무서워져요, 자기 자신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혼자 아파서 누워있다. 호텔 침대에서.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사실은 타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받고 좀 이렇게 공황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오히려 내가 굉장히 큰 병 걸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고 그냥 호텔에서 꿋꿋하게 누워서 한 3일 정도 돼가지고 몸이 좀 괜찮았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강행군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해외에 나가서 특별하게 더 걸린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빼고 없어요. 하나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말라리아 이런 거 없다고 보면 돼요. 스리랑카라든지 인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방역이 되어 있고요. 없어요. 말라리아는 진짜 정글에 오지. 진짜 이렇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필리핀에 진짜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데 들어가면 또 걸릴까? 그런 열병 있잖아요. 말라리아. 사람이 사는 그런 데는 아무리 더운 지방에 갔고 굉장히 정글이 많은 그런 곳에 갔다라고 해도 사람이 살고 이런 곳에서는 말라리아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라 이런 게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콜레라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인데, 콜레라가 이제 물을 잘못 마시고 보통 걸리는데, 물을 아무거나 안 마시잖아요. 요즘 어디든지 간에. 아무리 후진국 가도요. 구멍가에 가면 다 콜라 있고 사이다 있고 오렌지 주스 있거든요. 다 패킹이 되어 있는 거. 그거 마시면 되고요. 생수 다 팔아요. 그러니까 콜레라 걸릴 그런 위험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라리아, 콜레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할 것은 한 서너 번 정도 1년에 아플 겁니다. 2번 내지 서너 번, 뭐 적으면 2번, 많으면 서너 번까지 아플 건데, 그때 호텔에서 잘 마음을 꼿꼿이 가지시고 잘 누워서 회복하시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음식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은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을 진짜 잘못 먹을 경우, 좀 이렇게 식중독 비슷하게 걸릴 경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식중독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적응이 안 된 이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좀 배탈이 나거든요. 이게 배탈이 나는 게 좀 이렇게 특이한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중독균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그런 균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음식에. 그런데 이제 현지 사람들은 그런 걸 계속 먹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거를 전혀 그런 거에 접촉이 안 되는 타지의 사람이 그걸 제일 처음 먹었을 경우에는 그게 좀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식중독이랑 아니고요. 식중독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거요. 조금 가기 전에 이게 솔직히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돈을 내서 많이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 내서 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조금 필요성을 이렇게 나는 배낭여행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 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내가 남 가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 이러면 돈 내서 고생하는 거 이거 못 참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거든요, 사실. 음식 계속 세계 일주를 했다 그러면 계속 그 한국 음식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맛있는 된장찌개 김치도 못 먹고 계속 드글거리는 그런 걸 계속 먹고 다녀야 되는데 물론 저는 워낙 이국적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맛으로도 해외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 마지막 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적응을 하셔야 돼요. 먹는 거 배탈이 나고 이런 거는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걸 먹을 수 있게끔. 그러고 그러면은 조금 적응이 안 돼서 배탈 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건 이겨내셔야 되고요. 식중독 이런 거는 어떻게 그걸 예방을 해야 되냐면은 거기 현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손님이 많고 그런 데는 괜찮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식중독은 어떻게 걸리냐면요. 식중독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안 걸리고 그러지가 않거든요.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식중독균이 딱 먹었다 그러면은 30명이 먹었다 그러면 30명이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레스토랑이 있어요. 어떤 나라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50명, 100명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없는 거죠. 그런 음식을 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갔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식중독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팠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늠을 하면 돼요. 여기는 깨끗한 곳인가, 식중독 걸 만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거기 현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많은 현지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가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비록 포장마차든 다소 좀 이렇게 좀 더럽게 보이든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는 뭐 이렇게 포장마차라든지 뭐 아줌마가 좀 꾸질꾸질하고 좀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보기에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랑 틀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현지 사람들이 거기에 북적북적거려서 가서 계속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으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트라이 하셔도 돼요. 현지 음식을.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전도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말한 피하셔야 되고요. 위험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 화산이 터졌다든지, 쓰나미가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해변 도로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섬을 일주를 했는데, 제가 남쪽, 스리랑카 쪽을 지날 때는, 계속 이제 해변 가까운 조그만 여인숙 이런 데를 계속 이렇게 잤었어요. 근데 거기가 2000 몇 년이야, 5년인가 6년 쓰나미 몰렸을 때 직접 타격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쓰나미 걸렸을 때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가능성 적잖아요. 그런 천재지변 이런 거는. 천재지변, 그러면 가능성이 적으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안전이라든지 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리듬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어떤 사회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리듬이라고 있어서 현지 사람들은 그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잘 안 당해요. 예를 들어서 차에 왔다 갔다 하는 빠르기도 틀리고요. 얼마나 이제 보행자에게 플랜드리 하냐 이렇게 그런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보행자에게 플랜드리 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닿아서 인터셉트를 해도 되는 거고 차 앞을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 갔을 경우에는 항상 피해야 돼요. 그런 리듬이 다 있거든요. 나라마다 그런 차의 빠르기, 보행자 얼마나 프렌드리하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다 리듬이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
미국이라든지 유럽 나라든지 영국이 이렇게 지배했었던 뭐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틀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측통행하는데 거기는 좌측통행이란 말이에요. 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물 건널 때 우리는 왼쪽부터 보는데 그런 나라 갔을 때 오른쪽부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왼쪽부터 보는 게 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봐서 건넜다가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교통 이런 것도 빨리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차라든지.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간접 시설 이런 게 굉장히 그 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개념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중국에 그때 어디야 윈난 갔을 때 맨홀이 열려 있는데 그게 뭐 위험하다 표지판 하나가 없어요. 맨홀이 열려 있어 이렇게 푹 빠지게끔 돼. 맨홀이 열려가지고 구멍이 파져져 있는데 거기 앞에 위험 이런 걸 표지판 자체 하나를 안 달아놨더라고요. 중국이 수준이 그 정도가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눈에 띄겠죠. 이렇게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진국에서 간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맨홀이 열려 있고 거기에 표지판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당한다. 그러면 아주 죄송한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도 도로에 이 나무 이렇게 가지를 치지를 않아 놨어요. 도로에 이렇게 큰 이렇게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지를 않아 놔서 제가 그때 오토바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풀 잎사귀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풀 잎사귀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 풀 잎사귀 안에 큰 이렇게 나무 줄기? 큰 줄기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꽝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길이라든지 뭐 표지판이 뭐 이렇게 잘못해가 떨어지지 않나, 뭐 길에 무슨 구멍이 떨어져 있지 않나. 그건 호텔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호텔의 베란다에 어떤 난간, 계단의 난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괜히 이렇게 또 이렇게 기댔다가 그냥 부서져 갖고 그런 걸 관리 안 하거든요. 후진국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오늘은 길게 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전달은 됐다고 보고요. 이제 다 됐고요. 말씀드릴 건. 그 다음 해에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해는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이라고 하는 게 사서 하는 고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잊어버렸네. 그 노트북을 넷북을 하나 가져가세요. 넷북을 가져가신 다음에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 여행 길을 적으세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연 씨가 어디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뭐 이메일 보내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블로그를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일기처럼 썼고 그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친구, 엄마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계속 볼 거고요. 블로그를. 그러면 미연 씨가 여기 있구나. 오늘은 여기 도착했구나. 계속 모니터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를 그 블로그 작성을 안 했다. 뭐 3, 4일 안 했다 그러면 조금 바쁜 거겠지. 뭐 인터넷 커넥션이 안 된 거겠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블로깅을 하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2, 3주, 4주, 5주 블로깅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알거든요.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끔 하는 게 좋지. 미연 씨가 매일 자꾸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넷북을 하나 꼭 가져가시고요. 그 대만산이라든지 넷북 조그만 거요. 그게 얼마 안 하더라고요. 2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고 넷북은 작고 그러기 때문에 배낭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꼭 넷북을 가져가셔서 여행 블로그를 꼭 작성을 하시고요. 그 작성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미연 씨가 어디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서포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고, 이제 또 하나 이유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겠지만,
1년 돈을 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엄청난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한 2달 정도, 3달 정도 하다가, 물론 올 때쯤 오는 이유는 뭐 좀 모르게 몸 좀 변병을 하겠죠. 몸이 아팠기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몸이 아파서 그냥 들어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은 몸 다 아프거든요. 1년 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뭐 이렇게 1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고생하고 뭐 돈 내서 내가 고생할 필요 있나,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 마시고 가족들 이렇게 가호 아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왜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를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 이제 이게 2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회를 진행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2월 10일인가 또 출발하신다 그랬나요? 그리고 2월 10일까지 제가 마지막 회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